안녕하세요. 인코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빙샵 아울렛의 헤더 영역 코딩을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은 조금 복잡합니다. 기존의 그 내비게이션 부분에 메인 메뉴가 있다면 그 메인 메뉴에 서브 메뉴가 가로로 펼쳐지고, 그리고 그 서브 메뉴 전체에 배경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저희 핵심 유형 중에서 처음 해보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배경하고는 또 구조를 잡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CSS 부분을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시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로고 제작은 가로 세로 200에 40픽셀로 웹페이지의 이미지에 적합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여 삽입합니다. 심볼 없이, 그 다음에 로고명을 포함한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로고명은 헤더 폴더에 제공된 파일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미리 준비한 우리 제공 소스를 좀 보겠습니다. 헤더에 메모장을 볼 건데요. 리빙샵 아울렛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포토샵에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열어주고요. 위드는 200, 하이트는 40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미 복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율에 조금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율에 맞춰주고요. 타이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간격을 조금 띄워줄게요. 여기 띄워서. 네, 심볼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심볼은 들어가지 않는데, 저는 여기에 어떤 디자인을 추가를 할 거냐 하면, 도형을 이용해서, 완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자, 컬러 부분은 그 슬라이드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이미지하고 어울릴 법한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거든요. 약간 브라운 계열이 조금 많네요. 그리고 약간 이건 붉은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약간 붉은색으로 포인트 컬러를 조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글씨는 저는 브라운 계열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자는 밑에 있는 밑줄은 그 레드 컬러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스타일로 디자인을 할지는 좀 대략 생각하시고 그 시험장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할지 좀 미리 좀 정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좀 블럭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컬러는 어울리나요?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할 건데 뒤에 배경이 또 어떤 색이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Save for Web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에 로고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심플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뭐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로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고 A 태그 써야 되겠죠? href는 샵 들어가고 img, src, 네, alt 해주고요. 그리고 img 폴더에 있는 로고입니다. 여기는 리빙샵, 아울렛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해서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네,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네, ul 태그에 클래스는 GMB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dir 여기는 li 태그 안에 또 A에 href 해주고요. 메인 메뉴를 메모장에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인기 모음전,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4개가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시사항에서도 메뉴의 개수나 그 내용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메모장하고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저 모음이라고 해서 지금 두 번째 베스트 상품이네요. 베스트 상품 넣어줍니다. 세 번째는 업종별 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덕션 용품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 서브 메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먼저 우리 클래스 넣어줘야 되네요.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ul 태그 클래스는 sm이고요. 또 그 안에 li, a, a의 탭키 이렇게 누르시면 완료가 되죠. 샵 됐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넣겠습니다. 수저 모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주고요. 도마 모음, 그릇 모음, 접시 모음. 자, 그리고 ul 태그를 이제 카피해서 두 번째 li에도 줍니다. 그 다음에 주방용품, 설비 제품, 인덕션 제품, 그 다음에 실리콘 제품, 그리고 세 번째 메뉴에도 서브 메뉴를 넣어주죠. 그 다음에 한식기물, 양식기물, 일식기물, 중식기물. 그 다음 또 SM 카피해서요. 냄비솥, 프라이팬 주물, 인덕션 렌지, 기타 제품입니다.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지 체크했습니다. 근데 밑줄이 생겼네요. 이렇게 밑줄이 생기면 그 CSS에서 리셋 CSS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을 줬군요. 이때 넌 처리했어야 됐는데 네, 잘못 줬네요. 자,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라지죠. 색깔이 너무 진해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CSS를 이럴 때 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합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로고의 백그라운드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의 위치는 중앙에 맞춰야 되잖아요. img니까 맞은 탑을 150에서 40을 빼면 110이고요. 55가 되겠네요. 55 픽셀을 상단 여백을 줍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는 메뉴 부분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따가 배경을 살짝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GMB 안에는 .mm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li라고 해도 되고요. 그 안에는 a가 있고 a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sm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 안에는 li가 있고 그 안에는 a가 있고 a 안에는 후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와이어프레임에서 보실 때 양쪽에 여백이 있어요. 양쪽에 여백이 있다는 얘기는 200보다는 작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는 10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비는 180으로 하겠습니다. 이때는 폭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위드 값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GMB의 위드 값을 180 픽셀이고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요. 마진에 0과 5토를 줘서 가운데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mm은 위드 값을 100%로 부모에게 상속을 받으면 되고요. A 태그는 디스플레이를 블럭 지정하고 위드 100%에 하이트 값은 40 픽셀을 줍니다. 백그라운드 줘야 되겠죠? 어떤 컬러로 줄지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컬러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약간 배경을 브라운 계열로 가겠습니다. 브라운 계열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컬러를 좀 진한 브라운으로 해보겠습니다. 진한 브라운. 진한 브라운이니까 컬러를 요걸 가져와 볼까요? 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앞에 샵을 꼭 넣어주고요. 자, 이제 문자 디자인은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는 40,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8 픽셀, 그리고 폰트 웨이트 줍니다. 600 이렇게 주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해주고요. 네, 배경을 문자색은 흰색으로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FFF로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네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빨간색의 컬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와 컬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을 추출해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붉은색이고 그 안에는 CCC 이렇게 약간 조금 브라운의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브 메뉴를 할 건데요. 서브 메뉴는 일단 위드를 지금 서브 메뉴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펼쳐지면 한번 그거부터 해볼게요. 위드를 100% 잡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li 부분도 위드를 100%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0% 잡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A 태그는 이제 메인 메뉴에 있는 걸 참고해서 갖고 오죠. 일단 이렇게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밝은 색의 문자를 어둡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는 여기는 어두운 색의 어두운 브라운의 문자를 FFF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M에 대한 디자인도 완성이 됩니다. 컬러가 안 들어왔나요? 같은 컬러인가 본데요. 여기는 조금 컬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쵸? 네, 이제 문자에 대한 디자인은 16픽셀에 400으로 해서 조금 작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서브 메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오른쪽으로 붙여야 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서브 메뉴 자체가 위치를 띄어서 붙여야 됩니다. 위치를 띄어서 붙여야 되는데요. li 자체도 자신의 크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크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sm도 네, 띄어서 붙여야 되니까 포지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li는 너비를 150픽셀 정도로 하나를 가져갈 거고요. 지금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에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크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얘를 크기를 150으로 한다면 그 SM의 전체 크기는 곱하기 4 해서 600픽셀로 해줘야 됩니다. 너무 넘치지 않도록요. 이렇게 각자의 SM을 가로로 펼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크기에 대한 것이 속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SM은 60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SM 자체는 하이트 값이 메인 메뉴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 높이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li도 하이트 값은 40픽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지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포지션 absolute입니다. 그리고 left를 0으로 하고 탑을 0으로 하게 된다면 이들의 부모의 기준은 mm이 되겠죠. mm으로 하겠습니다. 포지션 relative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기준해서 0,0이기 때문에 바로 이쪽을 기준을 잡습니다. 각자. 그쵸? 지금 이거 조금 지워보고 갈게요. 포지션을, 이 SM 하나가 자신의 부모를 기준해서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근데 부모를 기준하면 SM의 위치는 왼쪽 상단, 레프트 탑인 메인 메뉴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죠? 레프트는 180 픽셀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180 픽셀을. 그래서 레프트를 180 픽셀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새로운 CSS 구조를 조금 파악해야 됩니다. 이때는 플롯을 쓸 건데 왜 플롯을 쓰냐 하면 기존에 요 li를 가로 정렬을 하려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됐습니다. 그쵸?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얘를 넌 처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넌 처리를. 그럼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SM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고요. 아니, 플렉스를 안 주고 보이지 마라 라는 디스플레이 이따가 넌 처리를 줄 겁니다. 그죠? 이걸 주기 위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li 자체에 자신을 가로 정렬시키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쓰는 속성이 바로 플롯입니다. 플롯은 띄어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붙일 수 있습니다. 플롯은 부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무리에 띄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뜨다 부에 놀다, 뭐 이렇게 떠돌다 유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띄어서 붙이는데 기준을 왼쪽이나 혹은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플롯을 레프트 하면 왼쪽 기준이 되고요. 오른쪽 기준 하면 오른쪽으로 1, 2, 3, 4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부모 요소와 자식 요소의 관계를 블록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iv 안에 div가 들어갔다면 다 블록 성격이죠. 이때 자식 요소에게 직접
플로 레프트를 줍니다. 만약에 UL의 LI라면 저희가 쓰고 있는 건 요거죠. SM 안에 있는 LI잖아요. SM 안에 있는 LI입니다. 그 자신, 자기 자신에게 네, 플로 레프트를 줍니다.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보험처럼 부모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더 이상 그 크기를 벗어나면 보이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네, 가로 정렬, 그러니까 블록을 인라인 성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띄어서 붙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LI에 플롯을 레프트로 주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위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넌 처리하면 안 보이니까 얘는 네, 블록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없애겠습니다. 아직 안 좋습니다. 자,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 구성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세요.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위드 하이트 값이 벗어나면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SM에게는 포지션이 들어갔죠. 그쵸? 그러기 위해서 MM한테는 클래스 MM한테는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들어가서 정렬을 맞췄습니다. 뜯어서 붙였습니다. 메인 메뉴 오른쪽으로요. 이제는 LI 자체가 가로로 나열돼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플롯 속성을 줬고요. 이 플롯은 자신의 세로 정렬되어 있는 거 가로 정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부모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보호막을 쳐줬습니다. with 하이트 값이 벗어나면 보이지 말라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앞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따가 뭐 적용해도 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슬라이드 위로 올라오잖아요. 슬라이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SM 자체를 네, Z인덱스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쵸? Z인덱스까지 적용을 미리 조금 해보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를 조금 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 그쵸? 반응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뒤에 배경을 만들 거예요. 자, 배경은 그 UL 태그 밑에다가 div 클래스 bg라고 만들겠습니다. bg 그 gmb 밑에다가 주세요. 여기도 gmb 밑에다가 bg를 만들 거고요. bg는 일단 width 값을 100% 잡겠습니다. 우선은요. 그리고 height 값은 이 서브 메뉴의 높이를 곱하기 4 해주세요. 4개니까 160 픽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우선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쵸? 100%였고 GMB 밑에 붙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디로 붙여야 될까요? 바로 SM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바디를 태그를 기준으로 절대적으로 위치를 잡습니다. 설정합니다. 자, 해서 포지션이 들어갈 거예요. 네, 시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앱솔루트고요. 레프트 0이고 그러면 탑 0이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붙겠죠. 위치 어딘지 아시겠죠? 바디를 기준해서 붙습니다. 포지션은 앱솔루트는 기본적으로 바디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쵸? 꽉 차게 들어옵니다. 꽉 차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위치가 어디가 될까요? 내비게이션 요 GMB의 서브 메뉴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왼쪽 10배
자, 이것을 제가 포토샵에서 조금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180에 10이 되겠죠. 10이 됩니다. 그러면 너비 값은 그러니까 레프트에서는 왼쪽에서는 이만큼 190만큼 가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지금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우리가 로고를 150을 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탑은 150을 기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는 190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탑은 150 픽셀을 주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들어와요. 가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위치가. 네. 그러면 지금 SM에 있는 배경을 지워보겠습니다. SM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문자 컬러는 검정색으로 있네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쵸? 자, 이제는 이 BG에도 앱솔루트가 들어갔으니까 Z인덱스를 좀 줘야 되겠죠? 근데 SM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M이 지금 100입니다. 그쵸? 그럼 그보다 작은 99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단위가 그런데요. 우선은 여기 백그라운드를 조금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투명도를 좀 주고 싶다면 투명도를 좀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투명도를 좀 줘서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RGBA를 쓰세요. RGBA 값을 주십시오. 그래서 0.7 정도 주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반투명한 막에 그리고 서브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SM에 여기 LIA에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갔다면, 그쵸?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흰색 범위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근데 백그라운드를 없앴기 때문에 BG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보이는 겁니다. 그쵸? 여기를 투명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런트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SM에 있는 그 BG에 있는 배경이 보이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호버의 그 SM의 호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주겠습니다. 접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BG를 원래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기준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SM의 포지션을 이렇게 줬을 때 부모인 MM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줬던 것처럼요. 그런데 BG는 그렇게 하면 위치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디를 그냥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이나 부모 요소의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뺀다는 거죠. 안함이에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요. 자, 이제는 SM도 보이지 말아야 되고요. BG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SM도 디스플레이 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BG도 디스플레이를 넌 처리해서 가려줍니다. 숨겨줍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JS를 가겠습니다. 네, 도큐멘트가 준비가 되면 레디죠. 메서드 뒤에는 항상 세미콜론 붙이시고요. 펑션 소가로 중가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석을 꼭 달아주세요. 그래서 구분되게 해주세요. 대상은 누구죠?
GMB에 있는 mm입니다. li라고 해도 되고 mm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입니다. 이때 실행돼야 되는 것은 바로 SM과 가운데 콤마를 하세요. 그 다음에 BG죠. 클래스 BG. 클래스 SM과 클래스 BG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베스가 우선은 모든 걸 종료를 시키고, 얘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지시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나타났다가 부드럽게 사라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다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을 사용했잖아요. 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슬라이드 다운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슬라이드가 다운이 되죠, 처음에. 그럼 그냥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페이드 인을 하시면 되겠죠. 페이드 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쇼 해줍니다. 쇼 해주면 퍽 하고 나타나죠.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이드가 괜찮아요. 페이드 인 하는 게 좋아요. 페이드. 근데 나타나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네, 그 안에 소가로 안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0.1초예요. 그쵸? 그래서 뭐 2초, 0.2초 주고 싶어. 그럼 200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했을 때 이때 페이드 아웃을 해야 되겠죠. 아웃 대문자로 해주고요. 그리고 기준은 마우스를 아웃 했을 때입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없어집니다. 배색이 제가 조금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배색을 조금 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BG 색깔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에는 조금 더 밝은 색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는 000에서 검정색을 주겠습니다.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밝은가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컬러가 검정색이어서 이것도 FFF, 그리고 웨이트, 이게 폰트 웨이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껍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네, 배경을 좀 어둡게 하고 글씨를 그 배색은 여러분들이 잘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밝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네, 컬러를 조금 진하게 줘서 붉은색을 가겠습니다. 네, 헤더 영역이 새로운 구조입니다. 그렇죠? BG가 들어가는데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BG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지션에 대한 그 기존에 우리가 릴레이티브로 잡아줬던 걸 안 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BG의 Z-인덱스와 SM의 Z-인덱스 있죠? SM의 Z-인덱스 생각하시고 숫자를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JS에서도 SM과 BG를 동시에 페이드 인아웃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콤마를 넣어서 추가해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위에 만약에 로고 디자인이 저는 여기 180에 맞춰서 디자인을 좀 수정하고 싶다면
그 부분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 개인 취향적인 부분인데 폭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줄 거고요. 만약에 디자인을 이제 수정을 한다면 그대로 파일이 원본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본을 갖고 그대로 저장을 좀 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png24로 그대로 덮어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웬만하시면 스타일을 좀 맞춰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헤더 영역의 코딩을 좀 마쳤습니다. 플롯이라는 속성을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고요. 플롯은 자식 요소에게 직접 적용을 한다. 레프트면 왼쪽 기준이고요. 라이트면 오른쪽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부모 요소에게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줘서 마무리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정렬이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플롯을 사용했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치 플롯의 포지션의 앱솔루트를 줄 때 레프트의 값을 정확한 좌표 값을 이용해서 하시면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해하면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